정부가 사실상 이란이라고 지목했어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정부 발표를 들으니까 이제 의문이 해소가 돼요. 왜냐하면 남우호가 있으면 피격당한 게 이 선박 후미 엔진실 바로 위거든요. 수면 바로 위에요. 네, 네. 두 방을 맞았대는데 드론이냐 미사일이냐. 드론치고는 파괴력이 커요. 그리고 드론은 그렇게 두꺼운 선박 철판을 그렇게 뚫지를 못해요. 아. 두 발이 하더라도. 네, 네. 그럼 대한 미사일 두 발 맞았다 그랬거든요. 두 발이니까. 네. 두 발의 미상의 발사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대한 미사일로 두 방 저렇게 맞으면 거의 침수가 되거든요. 근데 대한 미사일 치고는 너무 피해 범위가 적어요. 알고 보니까 이란제 누르라고 하는 한 30년 정도 된 기술이 적용된 대한 미사일 중국제 카피한 거 두 발인데 첫 발은 불발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한 발 피격인 거죠.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아. 그리고 의도적으로 공격했다. 오. 의도적으로. 그러면 6분 정도 비행했다고 그러거든요. 대한미사일이 보통 마하 0.8 정도 되거든요. 그럼 시속 한 900km 돼요. 800에서 900km. 그럼 6분이면 얼마예요? 한 100km 이내일 거 아니에요. 이란 건너편 해안에서 왔다는 얘기죠. 아. 방향이 배 맞은 부분이 그쪽이니까. 네, 네. 대한미사일은 순항미사일이 아니니까 직선으로. 그런데 일본 간격으로 도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때린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미사일은 어떻게 쏘냐면 시스키밍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 밑을 스치듯이 가요. 그럼 레이더가 여기 상부에 있으니까 배에 이거 못 잡아요. 레이더를. 얘를 못 잡아요. 피하려고. 근데 대한미사일은 생각보다 파괴력이 작아서 몇 발 때려도 배가 침몰 안 해요. 이게 어뢰와 차이점이에요. 어뢰나 기뢰는 한 발 맞아도 침몰하거든요. 그래서 어뢰가 무서운 거예요. 천안함 쪼개졌잖아요. 근데 여길 때리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위로 솟구쳐요 미사일이. 그래서 상부를 때려요. 이지스 레이더나 함교 같은데. 그럼 배의 기능이 마비되니까. 근데 얘는 여길 두 발 때렸거든요. 배 네. 밑에를. 그건 의도적으로 시스키밍으로 거기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길 때리려고 했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피해를 주려고 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란한테 니네들이 했지? 안 했대요. 자기네는. 누가 봐도 다 했는데 애가 엄마 모르게 초콜릿 훔쳐먹고 여기 초콜릿 잔뜩 묻었는데 나 안 먹었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란이 안 했다고 그러면 증거를 99%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복잡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법정에 가서도 판사가 때리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잖아요. 그죠? 네. 구속심사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구속했다는 얘기는 거의 그 유죄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구속 여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란은 왜 안 했다고 그래요? 지들이 해놓고. 이란의 목표는 호르무즈 통제잖아요. 그거면 되거든. 비무장 민간 선박을 공격했다. 국제법 위반. 한 이란 관계에 큰 심각한 손상. 이란 우리 필요하거든요. 더 큰 게 있어요. 남우호는 1,000억 원 정도의 전쟁 보험이 들어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전쟁 보험 들어야 돼. 차 보험 안 들었어요? 들었죠. 당연히 들어야 되죠. 안 들고 못 다니는 거예요. 네네. 남우호가 거기다가 이게 첫 항해였단 말이에요. 이 남우호가 왜 파괴 폭발했는지 원인이 왜 중요하냐. 선박 구조적 결함이다. 그럼 작년에 중국에서 만들었거든요. 제조 회사가 책임져야 돼요. 그다음에 선박 운항에 선원들의 실수다. 그럼 선박 그 선주가 그대로 책임 떠안아요. 근데 외부 공격이다. 그러면 보험사는 이 남우호 HMM한테 보험금을 지불해요. 그런데 어디로 가요? 누가 했어? 보험회사가 찾아요. 네가 했지?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똑같네요,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했다 그러면 이란은 선박회사한테 돈을 물어줘요.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선박회사한테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험회사에 받으면 돼. 이란에 받는 게 아니에요. 보험금 받고 다 이 피해 비용에 대한 걸 보험회사가 이란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들이 했어도 했다고 그래요? 안 했다고 그래요? 안 했다 그러겠네. 안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초콜릿 묻히고 나 안 먹었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배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나가.
하고 보냈다고 봐야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국민 감정에 야씨 우리 화나는데 가서 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중국도 피격당했고 인도는 심지어 침몰했어요. 침몰했죠, 폭발해서.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홧김에 뭐 우리 정부가 왜 그렇게 뭐 원래 외교가 그런 거예요. 홧김대로 하면은 뭐 우리 부대 보내서 싸우면 되죠. 그러면 우리 피해 나고 전쟁에 개입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 선박 우리 함정이 피격당할 수도 있고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란과는 아주 긴 싸움. 너네가 했지? 우리가 안 했어. 너네가 한 거 확실하잖아. 아니라니까 이제 이 싸움이 계속 되겠죠. 사실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라고 봐요. 그 아주 핵심 세력들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일 거라고 보는데 이게 정말 이란의 권력의 최고 책임자가 내린 결정인 것인지 HMM 그러니까 한진해운이죠. HMM이라는 게 네네. 한진해운 나무호라고 하는 것을 공격한 게 정말 그들의 최고 지도부 지휘 계통을 제대로 거쳐서 공격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어느 부대인지도 잘 알 수 없는 데서 공격을 한 것인지 이건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이란의 군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히드라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여러 딸린 그런 괴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란은 군대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 이건 전쟁을 대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그게 효과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 전쟁 시작을 하면서 바로 지휘 부두를 싹 다 그냥 괴멸을 시켜버렸잖아요. 보통 나라 같으면 그러면 군대가 괴멸이 됩니다. 지휘부가 싹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 우왕좌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란은 그런 걸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군부예요. 이란 군부는. 그래서 그 개별 이 단위 전투 조직들 그게 수십 개가 되나 봐요. 그런 것들이 위에 지도부가 싹 다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각자 알아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그 전쟁 이전에 다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거는 기가 막힌 준비를 해 놓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실제로 그게 작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컨트롤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무를 공격한 그 미사일 또는 드론이 어디서 왔는지도 사실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이해해요. 그리고 그것을 사전에 계획했을까? 그것도 사실은 알 수 없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한국하고 각을 세우는 거는 또 원치 않잖아요. 이란의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각을 세우는 거는 좀 원치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후 복구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한국의 능력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들도. 그래서 이 중동 국가들이 모두 다 저는 한국을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서로 적대 관계이지만 자기들끼리는 그런데 한국의 건설 능력, 한국의 제조 능력은 모두 다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국하고는 잘 지내고 싶고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뭐 무력으로 공격한 게 아니고 SNS에서 이제 SNS에서 네. 이스라엘을 비판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기분도 좀 좋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봐서 이걸 통과시켜 준 것은 이거는 이란의 지도부가 내린 결정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공격한 거, 나무호를 공격한 거는 그 내막을 알 수 없다. 말씀하신 대로 막 혁명수비대 거기에서도 막 세부적으로 다 지휘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근데 공격을 하지 않고 통과를 시켜준 것은 분명히 지도부의 결정일 거라고 봐요. 예. 이란 입장에서도 한국과 계속해서 뭐 각오를 세워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좀 예.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한편으로 주는 메시지는 야 미국하고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겠죠. 예. 너희가 이스라엘하고 각을 세우고 그러면 내가 잘해줄게. 뭐 이런 메시지의 성격도 강하다고 봅니다. 이란도 이제 지치는 거죠. 이제 지쳐가고 있고 다만 저는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끝나고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어떤 문제일까요? 잘못하면 이란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권이 실각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이란 국민들은 참고 있지만 참았던 게 이제 전쟁이 끝나면 폭발하겠죠. 그러면 오히려 1월에 일어났던 봉기보다 더 큰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사실 이제 이란 내 강경파들이 주저했던 것 같아요. 버텨보자 그냥. 자기네들 이제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오히려 그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더 이상 했다가는 이제 지지 기반 자체가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란 내 신정 체계를 지지하는 세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고. 근데 경제적으로 이게 힘들어지면 이 신정 체제 지지 기반도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감안해서 빨리 좀 정리를 하자라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대 축구 이제 그만하고 제대로 된 협의를 한번 하자라고 지금 아무래도 지금 입장을 선회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이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습 재개 여부를 놓고 뭐 최종 판단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백악관 안보회의 직후 원래 이제 휴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네. 장남 결혼식에도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취소하고 네. 복귀를 했습니다. 이 미국의 재공습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다소 좀 희박해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안 그래도 몇 번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네네. 하려고 그랬는데 결정적 변수가 사우디였어요. 사우디,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부정적이에요. 더 이상 판을 깨지 마라. 이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작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영공 통과 안 시키면 돼요. 군용기들 공습하려면 사우디라던가 뭐 쿠웨이트 이런 영공을 통과해서 이란 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아버리면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우리가 녹화하기 이제 전날 반달 아바스 그쪽 이제 오만만 그쪽 이제 페르시아만 근처 호르무즈 해역 근처 좀 작은 공습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가 또 이제 그쪽에 있는 미 해군 함정들을 뭔가 좀 때리려고 하니까 미리 보고 있던 이제 미군 전력들이 공습을 했죠. 소규모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란의 이제 협상장이 빨리 나와라. 우리가 이제 답은 보내지 않았냐. 제안을 수용해라. 이제 이런 압박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란을 한번 이제 눌러준 거죠. 푸시한 거죠. 그런 식으로는 하고 있지만 전에처럼 대규모로 하는 거는 중동 내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이 다 지금 거부하는 상황이다. UAE 빼고 UAE는 좀 했으면 하는데 UAE는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UAE도 하고 뭐 사우디도 뭐 한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소규모로 네네. 티 안 나게. 심지어 UAE 공군기들은 국정 마크도 살짝 지우고 작전에 투입이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확전으로 가는 건 안 된다라고 일단 사우디가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 또 뜬금없이 트위터에 그런 거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잘 진행할 테니 이스라엘하고 외교관계 맺어라. 아브라함 협정 다 맞아요. 해라. 협정 얘기 나왔죠. 근데 지금 그거예요. 그 지금 중동 내 왕족 국가들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나요. 그거 하면. 왜냐면 이스라엘 이제 가자 지구 문제라든가 뭐 지금 아시다시피 물론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문제도 있지만 너무 그 공격하는 과정이 민간인 살상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반대 여론이 많거든요.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슬람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예외로 이제 UAE 정도만 이제 둘이 약간 친한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에 더 친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죠. 또 이 가운데 이란과 협의를 통해서 한국의 유조선이 처음으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는데 네. 통행료도 이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남호 피격 사건으로 이란과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 한국 통과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아요. 이란이 이제 남호를 피격한 것 같아요. 이란 말고는 사실 피격 자체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눈 감아 준 거죠. 이제 미안해 나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뭐 그때 당시 이제 기억 떠올려 보면 네. 이란 대사가 뜬금없이 이제 우리 외교부 방문하고 그랬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공개적으로 좀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 한국한테 이란이 이제 피격했다 남호를 그 얘기를 하지 마라. 공개적으로는 얘기하지 말아달라. 대신에 우리도 미안하니 뭐 이렇게 사실 뭐 누가 사망하시거나 이런 사건은 아니었잖아요. 물론 이제 크게 부상을 당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자라고 좀 이란 쪽에서 제안을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보면 이제
나무 관련된 이슈는 요새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네. 뭔가 이제 뭐 우리나라 이란 사이에 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한 거 아닌가. 사실 그렇게 따져 보면 이제 과거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그때 한 7, 8척 되는 우리 배들이 이란하고 이라크 미사일 받고 막 이랬었거든요. 피격되고. 그땐 진짜 미사일 맞고 한국까지 온 배도 있었어요. 그때도 근데 사실 우리가 정부가 대응을 강력하게 안 했어요. 배경이 뭐겠어요. 똑같은 거죠. 괜히 세게 했다가 오히려 더 피격당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소프트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당시에도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해결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재밌는 게 전에도 한번 제가 나와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이란에 뭐 무기도 팔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건 진짜 외교부에서 나오는 기밀 해제된 문서에 나와요. 당시 이제 이란하고 이라크 전쟁 중이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란에 무기를 판다는 소식을 이라크가 어떻게 입수를 하고 항의하는 전문이 날라와요. 그다음에 이라크 우리 한국 대사관에 막 항의하고 이랬던 것들이 쫙 기록들이 다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외국 기록 찾아보면 당시에도 미국하고 이란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그 70년대 말 이제 뒤집어지면서 팔레방조 무너지고 신정 체제로 바뀌면서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테헤란에 있는 미 대사관 직원들 인질로 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나왔던 외국 기록들 자료들 보면 골 때렸던 게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과거에 이란 공군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F-14 톰캣 탑건에 나왔던 그거를 미국에서 사간 나라였어요. 그다음에 팬텀도 있었고 F5도 있었고. 근데 그때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우리 뭐 이거 외국에서 나오고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팬텀 부품들을 당시에 이제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하니까 그럼 전투기 운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팬텀 부품을 우리가 이란에 팔았었어요. 근데 또 판 나라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이스라엘도 팔았어요.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팔았어요. 그 친미국가 당시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팔레비 왕조 당시에는 아니에요. 호메이니 때. 아 그래요? 신정 체제 때. 아 그래요? 왜냐면 그때 이란 이라크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랑 신정체 때는 별로 안 친했잖아요. 그때부터는. 대신에 가격을 높게 불러서 팔았죠. 돈 앞에 장사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문서에는 안 나오고 외국 자료들 찾아보면 그 팬텀 전투기 부품이랑 그다음에 뭐 미사일 이런 거를 이란에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대신에 우리는 이제 석유를 좀 싼 값에 사왔겠죠 그러면.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사실.